잠깐 우리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조금 전의 에너지와 새로운 에너지를 느끼기 위해서 잠깐 불교에서 입적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인 명상이에요. 2분 내지 3분 정도 명상하고 손이 편한 방식으로 하시고 천천히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좀 교육이라는 형식으로 저희가 만났는데 마음을 나누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책상도 좀 뺐고 의자만 갖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대화 진행 방식은 제가 늘 바깥에서 하는 방식. 스님들도 한번 좀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제 그제 해서 다 초등학생들하고 이렇게 똑같이 하고 왔는데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대화 이걸 이제 서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동그랗게 앉았다. 서클의 약속을 가운데 나눴어요. 초등학생 애들 쓰는 용인데 여기서도 이미 약속인 것 같아서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저 중에서 6개 중에서 토킹 피스를 가진 사람만 말해요 했거든요. 이게 토킹 피스로 쓰겠습니다. 토킹 피스는 다양한 거를 써요. 초등학생들은 인형 같은 거 하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 되게 호기심 갖고 하기도 하는데 절집에서는 좀 멋진 토킹 피스를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는 휴대용으로 해가지고 저거 종치는 것도 하면서 동시에 토킹 피스를 쓰는 거라서 여기 토킹 피스. 그래서 이걸 들고 있는 사람이 말한다는 건데
나머지 분들이 좀 잘 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그 현대적인 의미고 토킹 피스는 원래는 저기 아메리카 혹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선주민들이라서 원주민이라고 하는데 그 선주민들이 자신들의 부족들 대화 과정에서 썼던 도구 이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근데 굉장히 평등하게 추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성원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스님들이 계시니까 이 인디언들, 선주민들은 말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신령하게 생각했어요. 신성한 말 자체를 신성한 것으로 여기서 그 말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한다기보다는 어떤 우주의 기운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토킹 피스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우리나라에 있는 신주 단지 모시듯이 한다. 그래서 신주 단지처럼 토킹 피스를 모셨다. 굉장히 화려한 토킹 피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우주의 기운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마치 무슨 뭐 그거 같죠? 그 피레침 같은 거? 번개침이 빡! 우주의 에너지가 여기를 통해서 나의 신체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가고 그걸 말이라고 했습니다. 신성하게 다루는 거. 저는 이 현대사에 와가지고 말을 신성하게 다루는 거에 정신이 많이 사라졌죠. 그 말의 홍수, 특히 정보통신, 유튜브니 무슨 각종 SNS 통해서 막 말들이 오는데 그 말들이 진짜 그 중에서 정말 쓸모있는 말이 안 나왔을까 생각해보고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갈등을 다루는 거는 결국 그래도 말을 다루는 거랑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배우자 하는 시초에서 토킹 피스를 가지고 그리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자신의 진심을 말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 가르치고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잘 모르고 저도 여러분들 통해서 저도 배우고 싶고 호기심을 가지고 각자의 경험들 속에서 좀 배우는 거 저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 배우는 거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잠깐 명상하고 나서는 이렇게 그거를 영어로는 리멤버런스라고 해요. 서클 제거해서 한 스텝인데요. 리멤버런스. 뭐냐면 영어로 리가 다시 멤버가 구성원 리멤버. 그게 기억하다는 뜻인데 본래 뜻은 다시 구성원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클 바깥에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서클로 들어왔잖아요. 이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다시 멤버가 돼요. 근데 그거를 기억하는 의식이에요. 리추얼, 명상. 리추얼이고 그걸 그 리멤버런스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데 뭐 춤을 추다 이렇게 명상을 하기도 하고 시를 읽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합니다. 저는 이제 명상을 선호하는 것뿐이고 그리고 나서는 체크인이라고 해요. 체크인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들어왔다. 호텔에 가면 체크인 하잖아요. 그래서 나갈 때 또 체크아웃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여기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도 자각하고 모두가 자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청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체크인하고 체크인의 방법은 일단 우리 이제 저는 스님 이제 뵙지만 두부 처음 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어디서 온 누구 본명을 말씀해 주셔도 좋겠고 속명을 말씀해 주셔도 좋겠고 그냥 별명을 말씀해 주셔도 좋겠고 편하게 이 자리에서 불리고 싶은 자신의 이름 어디서 왔다 정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주제를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 이 순간까지를 돌아보면서
나한테 인상적이었던 거, 지금 떠오르는 거가 뭔지 그런 거 이렇게 아침에 눈이 딱 떠서 여기까지 과정에서 인상적이었다. 잠깐 생각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혹시 뭐 더 시간 필요하신 분? 네. 제가 이렇게 생각할 시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간에 자기 생각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하다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듣고 내가 뭐 얘기하지 이것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 생각 탁 내려놓고 그 사람이 얘기해야 돼요. 목소리. 지금 저부터 하고 왼쪽으로 돌아갈게요. 네, 저는 파주 문산에서 왔고요. 신호수이고 여기 나오는데 되게 좀 낯선 거예요. 오랜만에 서울을 나오니까 전철을 탔는데 이게 이상한 경험이었는데 너무너무 머릿속으로는 되게 오랜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철을 문산에서 딱 탔는데 너무 익숙한 거야. 몸이. 제가 맨날 예전에 그 강의하러 다니면서 전철을 이동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너무 편하네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몸하고의 기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이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 생각일 뿐이구나. 몸은 되게 익숙하다. 몸의 습관이라고 하는 거가 내 무의식이나 내 삶을 좀 지배하고 있을 수도 있다. 오늘 나눈 얘기가 갈등이 이런 얘기인데 어쩌면 우리도 습관적으로 갈등을 대하고 있는 시대다. 내가 편한 습관. 습이라고 하는 한자 자체가 새의 날개짓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하잖아요. 수만 번의 날개짓. 그게 습인데 내 습이 뭐 어떻게 고정되어 있는가 이걸 알아차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겠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의 습을 바꾸려면 나의 어떤 몸짓을 해야 될까 이런 얘기 오늘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2, 3분? 이렇게 무사히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함께 축하하고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요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좀 나눈 다음에 오늘 부르는 주제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이게 그 소위 서클이라고 하는 이렇게 대화 방식이고요. 이렇게 서클 대화 방식인데 이 서클 대화에서의 약속들에 대한 제한입니다. 약속의 제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 이 약속에 대해서 동의가 가능한지 내가 지킬 수 있는지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요 얘기 서클 이야기를 우리끼리 비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뭔가 소중한 내 마음을 나눴는데 바깥에 막 보고 돌아가다니면서 다시 나한테 돌아오면 되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지킬 수 있을까요? 네. 그래요. 토킹 피스를 가진 사람만 말해요. 우리 아까 잘 지켰죠? 3학년들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 그 다음에 침묵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토킹 피스를 보통은 이제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리곤 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침묵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다. 내가 말 안 하고 나한테 오면 이렇게 패스할 수 있다. 괜찮지? 네. 우리 중학교 아이들은 침묵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제가 저 말을 하는 순간에
이 얘기해볼까요? 딱 옆으로 넘기잖아요. 돌아오니까 10초. 선택하는 걸 너무 강렬하게 원하는. 그럴 때 되게 제가 축하해요. 당신들의 친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경청. 네, 소중한 이야기 괜찮죠? 그다음에 진심을 나눈다. 이럴 때 이 진심이 저는 참 이게 제일 어려워요. 진심이 뭘까? 근데 이거 좀 달리 해석하면 가시를 좀 빼고 얘기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판단이나 평가나 이런 거 없이 자기 얘기를 좀 한다. 이런 뜻으로 그러시면 이제 마지막이 서클이 끝날 때까지 같이 간다. 물론 중간에 뭐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좀 얘기하고 양해를 구하고 가자. 괜찮으세요? 네. 네. 그래서 이 6가지 약속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안하는 약속인데 이거 이외에 우리가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뭐 필요한 약속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좀 안전하게 대화하기 위해서. 아주 훌륭한데요. 아 그래요? 뭐 어디 갈까 이 생각이. 아 이것만이라도 충분하게 네. 한번 해보고요. 저는 이런 문화가 좀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대화 문화. 어디든. 그러니까 기관 말씀하신 기관도 그렇고 절집도 그렇고 승제가를 떠나고 그리고 예전에 도법스님이 화재기원장 하실 때 그 대중봉사라고 네. 해서 이런 방식으로 대화했었죠. 맞아요. 그 스님들이 촥 모여가지고 그 공주에서 딱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말씀들 나누실 때 제가 엄청 감격했었던 기억이 그때 같이 기획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불교 집안. 그런 것들이 잘 쌓여서 좀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면 좋겠고 도업스님도 실상사 내려가셔가지고 그 동네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또 스님이 하시고 우리 또 우리대로 우리가 할 거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바탕에 두고 주제로 한번 들어가서 보고 제가 간단하게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좀 마중물로 좀 드릴 거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 질의응답 이런 거 좀 나눌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허락하고 괜찮다면은 연습도 좀 할 거예요. 짧은 연습. 실습. 그리고 오늘 하는 얘기는 다 저기 교재에 있으니까요. 안 적으셔도 되고 네. 그냥 지금은 그냥 집중해서 듣고 말하는 거예요. 포커스 쓰는 것도 좀 뭔가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오늘 이 강의 제목이 뭘로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 지금 이 시간 강의 제목. 네, 책을 봐야 되는데 대화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아 이거는 이제 전체 제목이고. 그러니까 대화의 기술. 대화의 기술. 대화의 기술. 앞에 뭐가 있는데? 앞에 뭐 포스터에도 있고 뭐 저기도 있고 이렇게 됐어요. 갈등을 회복하는 이렇게 됐죠. 갈등을 회복하는 대화의 기술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도대체 제목이 이게 무슨 뜻이지? 갈등을 회복하는 대화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갈등을 회복하는. 회복이라는 말은 무슨 회복이 사전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회복이? 돌아간다. 그럼 갈등을 회복한다는 건 갈등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갈등을 회복한다는 얘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어법으로 동그란 네모 같은 말인 거예요. 갈등을 회복하는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회복 그러면 왜 이런 단어가 나왔을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갈등으로 인해서 뭔가 다른 뭔가가 있어. 갈등이 유발하는 다른 뭔가가 있어.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고 뭘 회복하고자 하는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바꿔 나간다는 의미에서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질문. 갈등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죠. 갈등. 본래는 아마 어제도 강의를 들으셨고 앞으로 이제 계속 강의를 들으실 거기 때문에 갈등이 뭐냐 이 얘기는 많이 하실 거라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고, 그러니까 갈등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절집에서 내 나와 주변의 관계에서 많이 같은 그 출가 도반들 사이에서 그렇고 스님들이시니까 또 그 제가자들하고 내 관계에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어떤 일이 발생? 응, 미움이 생기잖아요. 어? 미움이 생기죠. 미움이 생기죠. 미움. 갈등으로 미움이 인해서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생기고 회피하고 싶죠. 회피 이런 게 생기면서 좀 다른 결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이건 개인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미워지고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우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도망가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일이 원활하게 안 되죠. 아, 그죠. 이런 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을 망치게 되고 또 분위기 싸해지죠. 분위기 싸해지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파벌이 생기기도 해요. 파벌. 갈등으로 파벌. 전반적으로 이런 거를 갈등이 생기면 이제 우리는 통상 이렇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일상 생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갈등으로 유발된 이런 것들 중에서 그럼 회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건 뭘 회복하는 거예요? 갈등은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 긍정 마인드를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만나기 전에는 서로를 그냥 나쁘다 좋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회복이라는 건 다시 돌아간다라는 뜻에서 생각하는 긍정 마인드. 다시 그런 미움 같은 것들을 다시 제로 상태로 돌려놓고 미움이 없어지면 뭐가 또 생기죠? 제로 상태가 되고 제로 상태에서 조금 더 좋게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미움이 제로가 되면 뭐가 나타나요? 사랑이 사랑이 나타나죠. 긍정 마인드. 결국 사랑이 나타나죠. 사랑이. 또 자비. 갈등했던 사람과의 아름다웠던 추억이 다시 추억. 아름다운 추억. 또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좋은 걸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뭘로 가고 싶은 거야? 사랑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것 아닐까요? 그런 갈등을 통해서 성장. 뭔가 그렇지. 갈등 당사자들이 뭔가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꼭 여기 절집이라고 이런 말 드리는 건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제가 이런 말 하는데 달라이 라마가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평화운동가시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하고 이런 달라이 라마가 무수히 많은 법문들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셔. 인터넷에 보면 달라이 라마 치면 인터넷에 쭉 그분 말씀이 나오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 불러앉아서 얘기하면서 하면 해결된다. 이런 말씀을 달라이라마가 했는데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단추해서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사랑과 자비와 또 아름다운 추억과 또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또 본래적인 것들이 로 나아가는 건데 이 얘기를 저는 그냥 하나의 단어로 탁 얘기한다면 제가 정리를 한다면 저는 회복을 하는데 뭘 회복하냐면 결국은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갈등이 발생, 이런 일이 갈등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관계가 깨져요. 관계. 단절하고 싶고 안 보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미워지고 모든 게 그것 탓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관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일이 안 되고 파벌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이 강좌의 제목을 제대로 우리가 명명한다면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갈등으로 인해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는 대화. 그죠? 좀 분명하게 의미를 부여하자면 갈등을 회복하는 대화가 아니고 갈등으로 인해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는 대화. 그러니까 의식의 초점이 여기에 가 있으면은 관계는 회복이 안 돼요. 그냥 위험해지잖아. 얼굴 보기만 해도 짜증나서. 제가 이렇게 그래서 관계 회복 대화를 말하자면 관계 회복 대화인데 이게 근데 이거를 배운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이걸 배운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다 잘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모든 그러나 이제 이 방향으로 가려고 그냥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이 과정 그 사람을 좀 덜 미워. 제가 하고 싶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노력하는 거가 이제 그런 게 대화. 그런 목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다. 이런 목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딱 알고 있으면 그때 달라져요. 대화할 때. 무슨 정석적인 방법이 있어가지고 마법의 칼처럼 이렇게 대화하면 관계가 회복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사기야. 제가 보기에는 사기야.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알려준다고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대화법 강의한다고 그러고 뭐 이런 관계 회복에 대해서 워크숍도 해요.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 강사님 아세요? 완전 물어봐. 근데 뭐 마법에 무슨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뭐 해결된다. 이런 대화 기술도요. 무슨 알라딘 램프 같은 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가도록 내가 의도를 내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자, 때로는 강하게 질책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강하게.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그리고 어떤 때는 부드럽게 받아줘야 될 때도 있어요.
부드러움과 이게 부드럽다고 해서 강하지 않은 게 아니고 소통을 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때 달라. 그래서 부처님 법문이 84,000개가 있는 거 아니야. 그 돌아가실 때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주셨잖아요. 저는 그 부처님의 그런 태도가 너무 좀 매료가 돼요. 근기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가 결국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근데 다만 기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런 거 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를 그냥 참고 삼아 알려드리는 거. 참고 삼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마중물로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면 서로 배우는 게 됩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도 그게 가능하고 그럼요. 네. 그럼요.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야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네, 그래서 지금 주제가 이제 갈등 회복 그래서 제가 갈등으로 파괴된 관계라고 하는데 스님께서 갈등으로 혼란스러워진 이렇게 수정해 주셨고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데 대화인데 저는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얼굴 보고 앉아야 됩니다. 갈등 당사자. 무슨 눈이 한번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세태 속에서도 이게 더 중요하다.